여러분 이런 질문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부모님의 재산 당연히 나한테 오는 거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60대 부모님들이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안하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 해. 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60대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 다 물려주는 시대는 끝났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정말로 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야기 60대의 새로운 선택에 대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유익한 콘텐츠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변화의 시작 마이너스 당연했던 것들이 흔들리다. 한국 사회에서 상속이라는 단어는 늘 무겁고도 당연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도리이고 자식은 그것을 받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이 순리였죠. 자식 잘 되라고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이다.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자식은 곧 미래였고 희망이었고 모든 것의 이유였습니다. 본인의 꿈은 접어두고 맛있는 것 하나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도 자식 학원비, 자식 결혼자금, 자식 집 마련까지 평생을 바쳐온 세대. 그것이 바로 지금의 60대, 70대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공식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녀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전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말, 이게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라는 역할이 개인의 정체성 전부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부모다. 내 인생의 목표는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했죠. 하지만 지금의 60대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자식을 키우면서도 여전히 나라는 존재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세대입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담겨 있을까요? 효도와 자립, 사랑과 현실, 책임과 자유 사이에서 흔들리는 60대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변하게 만든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길어진 노후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현재 60세라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는 것도 더 이상 꿈이 아닌 시대가 되었죠. 문제는 이 긴 시간 동안 들어갈 돈입니다. 은퇴 후 30년을 산다고 가정해 볼까요? 한 달에 최소 생활비로 2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년에 2,400만 원, 30년이면 7억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의료비, 간병비, 요양비까지 더하면 금액은 더욱 커집니다. 과거 우리 조부모 세대는 은퇴 후 10년 정도를 사셨습니다. 그때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줘도 큰 문제가 없었어요. 본인이 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은퇴 후의 삶이 직장 생활만큼이나 길어졌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지금 재산을 다 나눠주면 나중에 어떻게 하지?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불안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의료비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가는 횟수는 늘어나고 약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기본이고 암이나 중증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는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 많아 실제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암 치료나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수천만 원이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최근에는 치매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는데 치매 간병 비용만 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들어가죠. 아프면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 나이 들수록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막상 몸이 아프니까 돈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해결하려면 지금부터 꼭 쥐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 쉽지 않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금리는 들쭉날쭉하고 부동산 시장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 저축한 돈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가 줄어듭니다.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책임졌습니다. 효도의 기본이 바로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자식 세대도 취업난, 주거비 부담, 육아 비용 때문에 허덕입니다. 자식에게 기대기는커녕 오히려 도와줘야 할 판입니다. 우리 때는 자식이 효도했는데 요즘은 자식도 힘들어서. 이런 한숨 섞인 말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독립 이제는 자식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관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요즘 60대는 과거의 60대와 다릅니다. SNS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깁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 나도 좀 살아보자. 이 말이 이제는 이기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지죠.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갈등의 탄생 마이너스 기대와 현실의 충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변했는데 자식은 아직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합니다. 결혼자금, 집 마련, 육아비용.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그랬으니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부모 세대는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 이 말을 들은 자녀들은 당황합니다. 때로는 섭섭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평생 우리 위해 산다고 하더니 결국 본인만 챙기시네. 이런 원망 섞인 말이 나오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부모가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자녀가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걸까요? 실제로 이런 갈등은 가족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명절 때마다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돈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불편해집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다른 집처럼 안 도와주시지? 하는 섭섭함과 왜 우리한테만 계속 손을 벌리지? 하는 부담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특히 형제자매가 여럿인 경우 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형은 집 살 때 도움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같은 불공평함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형 도와줄 때는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른 건데 자녀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미리 파악하고 그것을 자신의 재무 계획에 포함시켜 버립니다. 부모님 집 팔면 얼마, 예금이 얼마, 그럼 나는 그 돈으로 뭘 하지? 이렇게요. 부모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신데도 말이죠. 물론 모든 자녀가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노후를 걱정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황에서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통 부족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속으로만 걱정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기대만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가 없으니 서로의 상황을 모르는 거죠. 우리 노후 계획이 이래서 많이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저희도 사정이 이래서 많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대화가 일찍부터 이루어졌다면 갈등은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 돈 이야기, 특히 가족 간의 돈 이야기는 여전히 터부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세대 차이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에게 무조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독립이 더 중요하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 가치관의 충돌이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는 부모와 자식이 경제적 공동체였다면 이제는 각자 독립적인 경제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을 이어온 문화와 정서를 단번에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가정이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옛날도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닌 그 어중간한 지점에서 길을 찾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옳고 그르냐가 아닙니다. 부모도 옳고 자녀도 옳습니다. 다만 시대가 변했고 그 변화에 맞춰 새로운 관계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 마이너스 부모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면 지금의 60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자산을 관리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먼저 생활비 확보에 집중합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죠. 연금을 정리하고 저축을 계산하고 월 단위로 필요한 생활비를 꼼꼼히 따져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확보되지 않으면 재산을 선뜻 나눠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에게 5천만 원을 주면 그들은 좋아하겠지만 나중에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그 5천만 원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아니, 받을 수 있다 해도 그게 편할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의료비 준비입니다. 많은 60대가 실손보험을 다시 점검하고 암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간병비를 별도로 마련해 둡니다. 아프면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자식들 몰래 간병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따로 적금에 넣어두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아이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하시면서요.
이게 슬픈 이야기일까요? 현명한 준비일까요? 세 번째는 삶의 질 유지입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 밥도 먹고. 이런 것들이 사치일까요? 아닙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의 사회적 활동과 취미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즉, 지금 여행 가고 취미생활 하는데 쓰는 돈이 나중에 간병비를 줄여주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60대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가보고 싶은 곳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위해 돈을 씁니다. 과거 같으면 그 돈으로 자식 뭐 사주지 했을 텐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하고 과감하게 지출합니다. 네 번째는 자산 재구성입니다. 부동산을 정리해서 현금화하거나 연금을 늘리거나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옮기는 등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합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만들기. 예를 들어 큰 집에 살던 분이 작은 집으로 이사하고 차액을 연금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다 독립했는데 이 큰 집이 무슨 소용이야? 관리비만 많이 나가지. 이렇게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는 부분 증여입니다. 전 재산을 다 주지는 않지만 자녀가 정말 어려울 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결혼할 때 일부, 집 살 때 일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는 거죠. 단 자신의 노후 자금에는 절대 손대지 않는 선에서요. 이런 선택을 하면서 60대가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내가 이기적인 건가? 입니다. 평생 자식 위해 산다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나 때문에 못 줘라고 하는 게 죄책감이 드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돌봄입니다. 자신을 먼저 챙기지 못하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짐을 안기게 됩니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세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을 때 본인이 먼저 착용하고 나서 자녀를 도우라고 하죠. 노후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먼저 안정되어야 자녀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은 늘 무겁습니다. 애들한테 미안해라는 말을 반복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 미안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마도 우리가 배운 좋은 부모의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일 겁니다. 좋은 부모는 자식에게 많이 남겨준다는 오래된 믿음. 이제 그 믿음을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믿음으로요. 현실의 목소리 마이너스 다양한 사례들. 이쯤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은 변경했지만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입니다. 사례 1 김씨 65세 은퇴교사. 김씨는 30년 넘게 교사로 일했습니다. 연금도 제법 나오고 작은 아파트도 있어서 딱히 경제적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자녀는 둘인데 큰아들은 결혼했고 작은 딸은 아직 미혼입니다. 작은 딸이 최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집 마련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요즘 집값 아시잖아요. 전세금도 어마어마하고.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김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와주고는 싶은데 도와주고 나면 자신의 여유 자금이 거의 바닥납니다. 나중에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요양원 들어갈 돈은 있나? 이런 걱정이 앞섰죠. 결국 김씨는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엄마도 노후 준비가 필요해서 많이는 못 도와줄 것 같아. 대신 일부만 보탤게. 나머지는 네가 대출받아서 갚아나가야 할 것 같아. 딸은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엄마의 상황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어른인데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죠. 지금은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고 부부가 함께 열심히 갚아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 2 박씨 62세 자영업자. 박 씨는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자녀는 셋인데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돈이 1억 정도 되는데 이게 박 씨 부부의 전 재산입니다. 자녀들은 그 돈으로 뭐 하실 건데요? 우리가 나눠서 잘 관리하면 안 돼요? 하고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이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연금도 적게 나오는데 이거라도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 너희는 너희대로 벌어서 살아야지. 자녀들은 불만이었습니다. 다른 집은 부모가 다 나눠주던데 하는 푸념도 들렸죠. 하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부부가 작은 원룸을 월세로 얻어 매달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이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사례 3이 씨 68세 전업주부였던 미망인. 이 씨는 남편을 5년 전에 여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은 아파트 하나와 예금 약간. 자녀는 아들 하나인데 아들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자. 그 아파트 팔면 큰 돈이잖아. 그걸로 좀 더 큰 집을 사서 같이 살면 되잖아. 하지만 이 씨는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엄마는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리고 이 집은 내 노후 보장이야. 나중에 정말 혼자 살 수 없을 때까지는 팔지 않을 거야. 아들은 서운해했지만 이 씨는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갔습니다. 지금 이 씨는 그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필요할 때 일부를 월세로 내놓을까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집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 줄 몰랐어요. 이게 내 마지막 안전망이에요. 살해사 정 씨 66세 은퇴 공무원. 정 씨는 조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녀가 둘인데 각각에게 5천만 원씩 미리 증여했습니다. 대신 조건을 달았죠. 이게 마지막이야. 앞으로는 엄마 아빠 돈에 기대지 마. 우리도 우리 살아야 해. 자녀들은 처음엔 5천만 원으로 뭘 해요? 했지만 부모의 단호함을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정 씨 부부는 남은 재산으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활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미리 선을 긋는 게 중요해요. 애매하게 두면 자꾸 기대하게 되거든요. 차라리 확실하게 말하는 게 서로한테 편해요. 사례 5 최 씨 64세 사업 실패 경험자. 최 씨는 과거에 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빚을 갚느라 거의 모든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다시 조금씩 모은 돈이 생겼는데 최 씨는 그걸 절대 자녀에게 주지 않으려 합니다. 한번 실패를 겪어봐서 알아요. 돈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요. 자식한테 짐이 될 순 없어요. 자녀들은 아빠 괜찮아요. 우리가 챙겨요 하지만 최 씨는 고개를 젓습니다. 너희 말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야. 내가 나를 못 믿어서 그래.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내 돈은 내가 꽉 쥐고 있어야 해. 이 5가지 사례에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주체성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의 역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죄책감도 들고 자녀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합니다. 지금 힘들어도 나중을 생각하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엔 애들이 서운해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하더라고요. 오히려 선을 확실히 긋고 나니까 관계가 더 편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각 가정의 상황이 다르고 경제적 여건이 다르고 관계의 깊이도 다릅니다. 중요한 건 솔직한 대화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않고 자녀에게 설명하고 자녀도 부모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그게 갈등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계 마이너스 결론을 대신하며 여기까지 60대의 선택과 그들의 고민 그리고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식에게라는 수천 년간의 공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의미, 사랑의 표현 방식, 세대 간의 책임이 모두 재정이 되고 있는 거대한 변화입니다. 60대가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고 말하는 것, 이게 과연 이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고 존엄의 문제입니다. 아무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노후를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면 자녀도 편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알아서 잘 사시니까 걱정 없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반대로 부모가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중에 돈이 없어서 자녀에게 손을 벌린다면 그게 과연 누구에게 좋은 걸까요? 결국 60대의 이 새로운 선택은 자녀를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서로에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주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 세대에게 드리는 말씀. 여러분의 선택은 옳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다만 자녀와의 솔직한 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미안해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죄책감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은 평생 충분히 주셨습니다. 이제 받을 차례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을 차례입니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사세요. 그게 자녀에게 주는 가장 좋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녀가 가장 바라는 것 아닐까요? 자녀 세대에게 드리는 말씀. 부모님의 재산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 돈으로 여행을 가시든 취미생활을 하시든 그건 부모님의 권리입니다. 다른 집은 부모가 다 도와주던데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각 가정의 사정은 다릅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대신 부모님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저희 상황이 이래서 힘든데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미안하지만 어렵겠다일 때 그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언젠가 부모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자녀에게 전 재산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노후를 챙기고 싶을까요?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바로 그거 아닐까요?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 가족은 경제 공동체이기 이전에 정서적 공동체입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망가지는 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새로운 관계 방식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경제 상황이 달라졌고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은 돈으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걱정해주고 응원해주는 것. 그것도 충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기대하지 않아도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과 사랑을 분리하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용감합니다. 오래된 관습에 맞서서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말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새로운 노년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의존하는 노인이 아니라 독립적인 노인. 짐이 되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사는 부모. 그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자녀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외로움도 느낄 수 있고 후회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수백만 명의 동년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선택은 정당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사셨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당당하게 사세요. 그것이 자녀에게 사회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60대의 선택 그들의 고민 그리고 우리 사회가 마주한 변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족이란 무엇인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솔직한 대화가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이 변화의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혹은 관찰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을 함께 고민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